그래서 기특하게 책들을 다 사셨으니 우리가 좀 가뿐한 마음으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건데, 처음 책을 사면 이 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고 가셔야겠다. 그래서 공통수학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친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는 조금 책의 구성이 좀 바뀌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행렬이라는 게 1학기 때 생겼고,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원래 1학년 2학기에 있었던 게 땡겨져서 1학기에 다뤘습니다. 그럼 1학기에 있던 내용 일부가 2학기로 넘어갔겠지? 그게 바로 요번에 우리가 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등장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첫 번째 점 사이의 관계가 나오고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저 등장을 해주고, 거리를 구한 다음에 또 뭐 할까? 내분 외분 하겠지. 자, 선생님이 외분에다가 괄호 친 이유는 작년까지 교육과정에서 내분 외분이 다 있었으나 아이들이 외분을 어려워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고 내분만 가르치겠대. 내분만 가르친대. 근데 선생님은 외분까지 다 할 거예요. 내분 외분 할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 세 녀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게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문자가 몇 개일까? 두 개가 나오죠. x도 있고 y도 있는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 들어갈 때 이미 배웠던 녀석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구했는데 2학년 1학기 말쯤에 뭐가 나오냐면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근데 뭐 새로운 진도 배우는 같은 눈빛들인데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뭐랑 같다? 1차 함수와 같다. 1차 함수라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시작해서 a가 뭐니 태윤아? 예?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뭐야? 그렇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민준아? 박민준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뛰어내려? 여기 3층밖에 안 돼. 4층? 좀 크게 한다 쳐.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수연아? 아하,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안 되겠다. 보야, 네가 대답해주자.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구하죠. 그 녀석 a, b는 y 절편입니다. 그럼 건이요. y 절편이 무슨 뜻이야? x 축과 같은. y 절편, y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 y 절편이랍니다. y 축과 만나는 녀석 x의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맞아. 그래서 x 값이 0일 때 y의 값, 이 녀석이 y 절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더 열어놓을 거예요.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딱 끝나는 순간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얘랑 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 우린 더 이상 원을 동그라미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내가 얘기했으니까, 자, 동윤아, 원이 뭐야? fuck. 원이 뭐야, 원? 원을 모른다고? 다시 들어. 안 되겠다. 김민준아. 김민준이 요즘 약발 떨어져가지고 모르겠는데. 원 뭐야? 각이. 원? 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태연아 원이 뭐니?
원 그릴 때 뭘로 그립니까? 그냥 뭘로? 원 그릴 때 뭘로 그립니까? 컴퍼스로 그리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컴퍼스의 용도에 대한 배웁니다.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작도라고 하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거기까지 내려갔어. 중학교 1학년. 거기서 컴퍼스의 역할은 뭐니 동훈아? 자의 역할은 뭐야? 아휴, 눈금 없는 자잖아. 길이 어떻게 재? 어? 아 예측? 아, 난리도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중학교 졸업장 갖고 와. 안 되겠어. 반납해. 눈금 없는 자 역할이 뭐야? 어이 그렇지.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지. 그럼 컴퍼스의 역할은 뭐니 박민주랑? 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합니다. 요만큼에서 이렇게 조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컴퍼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같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컴퍼스야. 우리가 원을 그릴 때 뭘로 표현합니까? 컴퍼스로 딱 찍고 빙그르 돌리잖아. 그렇게 해서 그린다고. 즉,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야. 보통 원이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라고 말하면 돼. 동그라미요 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 녀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원과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원과 어떤 점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점과 직선을 다 얘기한 다음에 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의 방정식이 끝나잖아요. 그럼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나와요. 도형의 이동은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미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즉 이번 단원이요. 새롭게 생기는 게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언제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냐면 중학교 때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허투루 보내면 고등학교 많이 힘듭니다. 다시 너희들 찾아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평행 이동 뭐야? 좌우로 이동하고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야. 언제가 가장 많이 했어? 평행 이동할 때? 중3 2차 함수 할 때 평행 이동 개 많이 했죠.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을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2차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칭 이동은 언제 배우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또 보혜야 하지만? 네? 하지만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모르겠어요. 그지? 태윤아 x축 대칭 이동 김민준아 x축 대칭 이동 동현아 가리네. 자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옮겨지는 거야.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하면 다 바뀐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좌표와 그래프라는 단원에서 등장하는 말들이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걸 똑같이 할까? 똑같이 하면서 추가로 점대칭과 선대칭을 더 이어서 갑니다. 점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요 원점 대칭이고요. 선대칭의 가장 기본은요 y축 대칭과 x축 대칭이었습니다. 그럼 선대칭과 점대칭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거야.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이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요거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이 다뤄집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작년까지 1학기 말에 이 내용이 있었지만 요만큼밖에 진도를 못 빼고 기말고사를 봤어. 그래서 얘네들 2학기로 넘기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에이씨 그리고 뭐 넘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단원 하나가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대단원이 어떤 거냐면요 집합과 명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단원입니다. 집합 모으겠다고 한 거야. 어떤 그룹을 만들겠다고 한 거야. 그 집합 어떤 기준으로 모아놓을 거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합입니다. 명제는요 참이냐 거짓이냐 식이나 문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이냐? 왜 참이냐? 이 말이 거짓이냐? 왜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증명하고 답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말장난입니다. 방정식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 식 써서 문제 푸는 게 강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너네 학교 시험에서 글 좀 많아지면 못 푸는 애들 있지?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겁니다. 한글이 어렵거든요. 우리처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한글 많이 어렵잖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과 명제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집합과 명제 예전 교육과정에서 집합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 명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학교 때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도 가르치니까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그럼 중학교 때 가르치지 말지 뭐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만 딱 생겼어. 그랬더니 애들이 오 어려워 이러고 있다.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명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학원 강사 한지 벌써 한 16년, 17년 되는데 선생님 처음에 학원 강사 시작했을 때 중학교 애들한테 이거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너네들은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잖아?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 중학생들이 다 하던 거다 라고 생각해야 이거 전공 못하면 문제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이 끝납니다. 그럼 세 번째 단원이 뭐가 등장할 거냐? 함수라는 게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 관계,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쏘는 거, 이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다 빌드업이야. 어떤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선빵 쳐주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거 하면서 우리가 무슨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상수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거에 대한 함수에 대한 종류들을 조금 알고 갈 거야. 그럼 종류만 알고 가기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추가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이야기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 하듯이 1차 함수 하듯이 새로운 식의 함수들 두 가지를 정의할 겁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납니다.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너네들이 가장 도전이 될 만한 단어는 여기 앞까지 도형의 방정식에서 맨 처음 잘 견뎌내주면 요거 아까워서라도 다음 단어들이 밀려. 근데 여기서 포기가 되고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까지 우리가 손대기가 시간이 안 쓰여질 거야. 그러니 이건 방학. 선생님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겠다라는 건 이거 밀리면 못 쫓아와. 첫 번째 단어. 신경 쓰셔서 첫 번째 단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기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나갈 거거든. 그건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점의 좌표가 1,2고 다른 한 점의 좌표가 3,5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미 우리가 언제 다뤘다는 거야? 중3 때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었다. 1,2 3,5 얘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쓰면 끝났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얼마고? 2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3이다. 4하고 13, 루트 13 이렇게 구했다는 거야. 요거 딱 적혀있는 거야 우리 책에. 숫자로 나오면 개꿀. 근데 뭐 할 수 있어? 문자로 나올 수가 있겠지. 두 점 x1, y1 x2, y2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두 점 사이 x의 거리, y의 거리 각각 구해서 뭐 사용하면 된다고?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고. 그럼 요 녀석이 x1일 거고 얘가 x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놈. 요 녀석이 y1이고 얘가 y2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놈. 그죠? 그 다음 얘랑 얘 피타고라스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을 뭐 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끝이죠. 이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오는 공식이 될 겁니다. 나옵니까? 우리 책에? 이게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여러 개의 문제들에 다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어떤 거다? 피타고라스 제일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쭉 넘기면 내용들이 조금 등장할 거예요. 넘겨. 쭉 넘어가고 단원이 끝나지 이것만 가지고 쭉 넘어가면 성분의 내분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분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게요. 수직선 위에서 내분하는 방법, 평면 좌표에서 내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수직선과 평면 좌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디야? 수직선 어떻게 그려? 평면 좌표는? 그렇지. 둘의 차이는 뭐야? 수직선은 x의 값만 존재하고 평면 좌표는 x랑 y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즉, 점 하나로 표현되는 게 수직선이라면 몇 콤마 몇 이렇게 순서쌍을 가진 녀석이 평면 좌표가 되겠지. 그럼 우리 이걸 확장시키면 돼. 이거를 1차원적이라고 보면 되고 얘를 2차원, 2D라고 보는 거지. 그럼 3차원이 생기겠지. X축, Y축, Z축을 가지는 3차원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게 기하야. 공간이라고 표현해. 3D, 너네들이 알고 있는 3D 게임 이런 게 입체적인 거잖아. 2D 게임, 평면 게임 이런 것들이야. 그럼 피파는 3D야, 2D야? 피파 안 해, 너네? 그러면 너네 롤은 2D야 3D야? 그래? 그런 것도 몰라? 그래? 알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자, 3D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얘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축, Y축, Z축을 가져요. 좌표가 몇 개짜리겠어? 3개가 있어야 돼. X, Y, Z. 이 3차원에서도 우리는 내분, 외분을 이야기하고 좌표 표면 2차에서도 내분, 외분을 이야기하고 1차에서도 내분, 외분을 이야기할 거야. 방법은 다 똑같아. 그거를 X만 해줄 거냐? X도 해주고 Y도 해줄 거냐? X도 Y도 Z도 해줄 거냐? 이 녀석들의 차이입니다. 그럼 일단 수직선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건이야, 얘를 1대1로 내분 무슨 뜻일까? 내분 한자와야 한자. 뭐라고? 정확했어. 자, 내분 안에서 나누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외분은 밖에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1에서부터 5까지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어떤 점을 딱 찍으면 1대1이야. 뭐겠어? 그렇지, 한가운데겠지. 요거랑 요거의 비가 1대1이라고 해준 거야. 이런 게 내분이야. 얼마겠어? 어려워? 3. 조금 더 깊게 가볼까? 자, 건이야, 2랑 13.5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찍을까? 여기겠지? 얼마겠어? 응? 뭐라고? 민준아 얼마야, 병민준아? 야, 이거는 7점. 형들 이거는 중학교 1학년한테도 내는 문제잖아. 이렇게 1대1로 내분하는 거, 이 녀석들의 한 가운데의 점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죠. 얘는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중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그래? 평균값이라고 하죠. 두 점의 평균값이야. 그럼 두 녀석을 뭐 하고?
더하고 몇 개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지.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는 거야. 이게 중점이야. 1대1로 내분할 때 이렇게 해. 자, 그럼 1에서부터 5까지를 1대 3으로 내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점이 될까? 그럼 어떤 점이 있어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거야. 1대 3이면 된다라는 거야. 얘는 1에서부터 5까지가 4칸으로 이쁘게 쪼개져 있으니 1대 3이 쉽게 나와. 우리가 이어야겠지? 그래야 1대 3이 쉽게 나와.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1대 3으로 내분해봐 라고 하면 한 이쯤 되는 거는 알겠으나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내분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마찬가지야. 외분도 있는데 외분은 뭐 교과서 외적인 거니까 내분부터 이야기하자면 내분은 덧셈을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한다고요? 덧셈을 사용합니다. 외분은 뺄셈을 사용합니다. 자, 내분은요 1대 3을 더해주고 두 점의 좌표를 써줘. 1이랑 5라고. 그 다음에 엇갈려서 곱할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고 둘을 더하면 나타나요. 4분의 8 얼마다? 이렇게. 이게 내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도 내분할 수 있다는 거야. 1대 3을 뭐랑 뭐로 2와 13.5라면 얘랑 얘랑 뭐 해주고 더해준 거 분해. 얘랑 얘랑 곱한 13.5에다가 얘랑 얘랑 곱한 더하기 6을 해주면 4분의 19.5가 될 테고 얘를 4로 나눠주는 4.75 이 녀석이 점이 되겠지. 1대 3으로. 그래서 내분은 뭘 사용한다? 덧셈을 사용한다. 이 녀석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무게중심은? 내분 외분에서 무게중심이 등장하는데 무게중심이 등장해. 무게중심. 무게중심.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 배우는데 태훈아 무게중심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된다. 오! 첫 번째 중심. 누구를 물어보지? 너무 고민되는데. 무게중심이요. 중선 연결입니다. 삼각형이 존재할 때요. 이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이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이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거 사용했던 게 무게중심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얘 때문에 갈라지는 이 6개의 넓이가 다 어떻다? 같다. 이게 우리가 도형에서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갖고 하냐면요.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얘기가 이제 이 세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삼각형 세 점의 평균점입니다. 왜? 골고루 분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점에서 요까지 이르는 힘들이 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값이야. 평균값. 몇 개의 점의 평균값? 3개의 점의 평균값. 이 녀석을 x1, y1이라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고 얘를 x3, y3이라 한다면 이 녀석의 좌표는 x끼리 다 더하고 평균 낸 값 y 값끼리 다 더하고
평균된 값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요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제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두 번째나 듣는데 넌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대표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필수 예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3,a랑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만족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얘가 x1, y1, 얘가 x2, y2라 한다면 x2에서 x1을 빼야 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에다가 제곱도 할 거고요. y2한테 y1을 빼기도 할 거니까 2 빼기 a의 제곱도 할 겁니다. 얘한테 루트 씌웠더니요 얘의 값이 2루트 5다라고 식을 쓸 수 있다고요. 단순하게 공식에다가 때려박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 공식을 알아야 한다. 그냥 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의 값이 양변 제곱하는 20과 같아야 하겠고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이 될 테다. a 빼기 4는 0일 거니까 a는 뭐이거나 0이거나 a는 4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 책도 안 펴고 수업을 하고 있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점에 대해서 A, B랑 B, C가 같을 때 여기서 끊을게요. A, B도 구해놔야 하고 B, C도 구해놓을 거야. 이런 다음에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할 거거든. A랑 B의 차이입니다. 얘 X2라 놓으면 얘한테서 얘 빼는 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서 얘 빼는 A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 씌운 놈이랑 얘랑 얘 사이의 거리 6에서 2 뺀 4의 제곱 더하기 1에서 A 뺀 1 빼기 A의 제곱의 루트 씌운 놈이랑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루트 꼴배기 싫으니까 양변 뭐 하고 시작하자? 제곱하고 시작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와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서로 같더라. 지워질 거 지워지고 넘기면 6A 5 11 지워질 거고 4 넘어가면 12가 되겠네요. A는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A 값까지 찾을 수가 있더라.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2번부터 너무 좋은 문제야. 학교 시험 99%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든 초반 1번부터 5번 사이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점 A랑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밑줄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 문제가 좋은 이유 두 개가 다 나왔다. 우리 교과서에는 하나씩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X축 위에 있다. 아까 얘기했죠? X축 누가 0이다? Y가 0이다. 얘는 P, 0으로 놓을 거고 Y축 위의 점 누가 0이다? X가 0이다. 0, Q로 놓겠다.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건 A, P와 B, P의 거리가 같다라고 한 거고 A, Q랑 B, Q의 거리가 같다라고 한 거야. 자, 아까 문제에서 두 개가 나왔죠. 뒤에 서서 들어. 졸지 마. 저 해버리 좀. 껌을 원장님 강의실에 누구 원장님이 다 뺏겼어. 대박. 꼭 사놓을 거야. 두 통씩 한 3개씩 입어야 돼. 이렇게. 자, AP랑 BP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겠죠? 아까처럼 어차피 루트 씌울 거 제곱한 상태에서 계산합시다. 그럼 P랑 제 그러면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0이랑 2의 제곱 얘나 BP 얘한테서 제 빼는 P-4의 제곱 더하기 0한테서 5 뺐으니까 25
이 녀석의 값이 서로 일단 같아야겠다.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 더하기 4가 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16 더하기 25랑 같을 테고요. p제곱은 지워지겠네. 넘어가면 10p. 얘는 5다. 지워지면 얘 20 될 거고 그러면 36이네. p는 10분의 36 5분의 18. 그럼 p의 좌표가 등장하죠? 5분의 18,0이구나. 같은 방법으로 Q도 구하러 갈 겁니다. 자, AQ랑 BQ의 거리가 같다. 0,Q랑 제 사이의 거리. AQ는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뺐네. 1의 제곱 더하기 Q에서 2를 뺀 녀석의 제곱은 얘랑 4,5 4의 제곱 더하기 Q 빼기 5의 제곱과 같아야겠네요. 자, 얘는 1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4Q 더하기 4. 얘가 16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10Q 더하기 25와 같더라. Q제곱 지우고 갑시다. 얘 이항하면 6Q. 얘는 5니까 똑같아요. 얘 지워서 20. 얘랑 얘는 남은 36. Q는 6. 0,6이다. 누가요? Q의 좌표가요. 별거 없죠. 상당히 귀찮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같은 거리는 점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 업그레이드 됐죠. 자, 이 녀석은요 A랑 B에서 같은 거리는 얘 위의 점이야. 이번엔 우리가 아까 X축 위의 점은 누가 0이다? Y가 0이다 라고 했고 Y축 위의 점은 X가 0이다 라는데 저 직선 위의 점이래. 이번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3학년 문제에 2차 함수가 단원에 나왔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기껏해야 꼭지점에 x의 값밖에 못 구했어. 그럼 뭐 하면 돼? 직선에다가 뭐 하자? 대입하자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이거도 같은 이야기야. p의 좌표를 x좌표를 p라고 놓으면 y의 좌표는 누구 위의 점이니까 요 녀석 위의 점일 테니까 p의 값을 대입하는 이 p 더하기 7이라는 녀석이 p의 좌표가 되시겠다. 따지 우리 놓을 수 있어. 그 다음 요 점이 얘네들하고 같은 거리에 있게 해줘. p-5의 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7한테 젤 뺄 거니까 더하기 9의 제곱 은 쟤랑 B P한테서 마이너스 7을 뺄 거니까 P 더하기 7의 제곱 쟤한테 2 뺄 거니까 2P 더하기 5의 제곱과 같더라. 이 귀찮은 걸 다 전개하셔야겠네요.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25 더하기 4P 제곱 18 더하기 36P 더하기 81이 P제곱 더하기 14P 더하기 49 더하기 4P 제곱 더하기 20P 더하기 25다. 어차피 큰 것들은 다 지워져요. 한번 정리부터 합시다. 26P 더하기 106은 34P 더하기 60, 74다. 얘 일로 넘기면 되겠네. 32가 8P다. P가 4면 P의 좌표는 4,10. 그냥 겁나 귀찮은 계산의 과정입니다. 계산만 잘 해주면 P값 나오는 건데요. 딱! 요렇게 놓고 계산까지 여기까지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누구나 같은 답을 갖는 거야. 근데 이거 못 노니까 틀리는 거야. 항상 스타트야. 물론 결과까지 내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스타트가 안 되면 아예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첫 번째 단어 계속 귀찮은 거 시킬 겁니다. A, B, C가 어떤 삼각형인지만 하세요 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삼각함수를 배우나 삼각함수의 활용을 배우나 다 똑같이 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의 길이를 가지고 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려면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누구도 알아야 되고 A, B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B, C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A, C의 길이도 알아야 세 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A, B요. 얘 사이의 거리잖아요. 자, 공식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완전 땡큐. 밑변의 길이 7, 높이는 4죠. X의 거리 차이 7 차이고요. 높이는 4 차이입니다. 피타고라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49 더하기 16의 루트 값이잖아요. 65니? 루트 65. 그 다음 BC의 길이는요. X의 거리 차이 6, Y는 4 차이. 얘는 그러면 36 더하기 16의 루트. 얘는 루트 52. AC, A랑 C 윗변의 길이 1 차이. 그 다음 높이는 8 차이. 그럼 얘는요 1 더하기 64의 루트 65. 오예. 왜 오예? 같은 거 두 개 보이죠? 그러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일부러 루트를 빼내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나 누구를 대비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기다려보는 거야. 그래서 루트로 표현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과 같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인 걸 쉽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잘 거야? 자지 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적당히 깼으면 바꿔줘. 졸고 있잖아. 졸고 있어요. 자, 5번입니다. 두 점 A, B랑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제 거리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랑 비슷한 거 요거 하나 풀고 나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랑 비슷한 게 하나 나와. 근데 애들이 이 문제는 잘 풀거든? 이거랑 그 비슷한 문제를 잘 못 풀어. 자, 가볼게. 얘랑 얘 Y축 위의 점 P니까 쌤 이거 우리 놀 줄 알죠? Y축이니까 X의 값은 없고 Y는 P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P라고 했을 때 AP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제곱을 씌우는 루트 값이 사라지는 아주 이쁜 녀석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 그래서 저 녀석 구해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 AP의 제곱이 될 거고 BP의 제곱은요 쟤랑 쟤 사이의 거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P-6의 제곱 이 둘을 더한 녀석의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뭐 됩니까? 2차식 되죠. P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P에 관한 2차식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지. 자, 갑니다. 1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12P 더하기 36이 될 거고요. 2P제곱 마이너스 12P 더하기 52에 53이라고 되겠다. 얘는 2로 묶은 P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6P의 제곱 더하기 53이 될 제곱은 아직 쓰면 안 되겠다. 53일 거고요. 2에 P 마이너스 3의 제곱 9, 2, 18 빼면 더하기 35라고 되겠네요. P가 얼마일 때? 3일 때, 즉
0,3 이 녀석이 P의 좌표가 될 테고요. 이때 최소값은 얼마다? 애들이 이건 잘해. 이건 잘하는데 뜬금포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1,1 1,2 말고 그냥 저 그대로 써볼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 B라는 점은 4,6이라고 놓고 P라는 녀석을 X, Y라고 그냥 둘 거야. 이런 문제가 초반에 나왔었어. 저 문제가 나오니까 애들이 뭘 했냐면 최소값 하면서 x 마이너스 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랑 그 다음 거를 했는데 뭐가 안 사라져? 뭐가 없어 지금 저기? 제곱이가 없지. 그럼 루트 더하기 루트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소값을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아씨 좋겠다 못 구한다.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멘탈이 터졌어. 그래서 애들이 결국에 시험 때까지 못 풀었어. 못 풀고 가져왔어. 선생님! 이거 안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웃음이 나는 문제지. 민준이 이거 눈치챘어? 이거 눈치챈 사람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게 감은 잡힌 사람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얘들아 B라는 점이 있어. P는 어떤 조건도 없어. 하나는 X의 값이고 하나는 Y의 값이지. 그럼 어떤 P라는 게 존재해서 이렇게 이 녀석의 최소값 물어본 거야. 그지?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떨 때 P 거쳐서 간 게 제일 길이가 짧겠니? 라고 한다면 요 직선 거리에 P가 있을 거야. 누가 P가 되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 AP, PB 또는 AP, PB 이 선에만 P가 존재하면 AP랑 PB를 더한 건 너무나 짧은 거리라는 거야. 이거보다 짧은 거리는 없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애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챘어. 이름 엄청 쉬워졌지. 5 차이고 6 차이니까 25에 36 더하는 거에다 딱 씌우면 얘가 답이란 말이야. 애들이 이걸 못 찾아. 이렇게 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 이런 계열들을 너희들이 풀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때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 직선거리를 물어본 거다. 이 문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이야. 저거랑 다른 계열이야. 알겠지? 이거 선생님 던져놨어. 이거 애들 공부 겁나 열심히 잘하는 애들 못 풀었어. 심지어 작년에 기출이었어. 어디 상당고 기출이었나? 어디 기출이었지? 내가 그거 기출을 보고 우리 학원 전교 1등짜리 있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걔한테 툭 던져놔서 이거 풀어봐. 근데 얘가 한참을 고민하는 거야. 그 친구는 이번 고등학교 2학년 금천고 너네 선배인데 저번 시험 100점이고 이번 시험 하나 틀려서 이번에 전교 근데 자기보다 100점 적은 걸 틀린 애가 있어서 이번에 전교 2등을 찍은 애야. 수학. 그 애도 작년에 이거 문제 보고 나서 와 이거 뭐죠? 와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와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면 빠져드는 거야. 멘탈이. 알겠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야. 저거랑 이거랑 이거 다 적어놓은 김에 한번 던져줬어.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인데요. 필수 6번은요 증명하라는 문제인데요. 얘를 중선정리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저 위에다 중선정리. 중선정리 또는 파푸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또 하나는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구합니다. 좌표를 구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좌표를 구하는 걸 먼저 던져주고 나서 직접 증명하는 걸로 수행평가를 작년에는 봤습니다. 작년엔 금천에서 봤네요, 수행평가. 자, 요 녀석인데요. 증명을 하나 이거요. 일단 어떤 공식인지 먼저 볼까? 얘 제곱 더하기 일단 중선 정리. 밑변을 반당했을 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와 같다. 그냥 딱 그거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절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와 같다. 이게 중선 정리입니다. 이 친구를 두 가지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이용하는 증명인데요. 저 중점 M을 원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선분 하나 그리고 연결하자. 얘 너무 이쪽이니까 조금 다르게 그릴까? 이쯤 찍까? 이 점의 좌표를 A, B라 놓을 거고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C, 0. 그럼 얘의 좌표는 C,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원점. 얘는 A. 그럼 AB의 제곱은 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의 거리의 차이 A에서 C 빼는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값은 0에서부터 B의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하는 B의 제곱과 같더라. 소스를 가져갈 거니까 AM의 길이는요.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C니까요. AM의 제곱은 BM의 제곱 나오면 AM부터 가자.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B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이니까 거리 C의 제곱과 같겠다. 이 녀석 두 개 더 하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에다가 C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는 건데 얘랑 얘랑 지워질 거고 얘는 그럼 2배에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는 애가 돼. 근데 이 둘을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어머! 얘랑 얘를 더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몇 배래? 2배래 라고 나왔잖아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누굽니까? 얘랑 얘의 제곱 더한 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이 두 녀석의 합은 얘랑 얘랑 합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이건 좌표를 가지고 한 거고 이제 직접 증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수선의 발 H 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AM의 제곱부터 찾을 건데요. AM의 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 AB의 제곱은 AH의 제곱과 BH의 제곱을 더한 것.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더한 거 AH의 제곱 더하기 HC의 제곱을 더한 거. 안 돼요! 안 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중학교 1학년 친구 하나 넣은 거 오늘만으로 보내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 학원 마스코트셔. 인사 꼭 하고. 인형이야. 건이야 인사해야지. 건이 살 빠진 거 보여. 덩치가 반밖에 안 됐어.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해줘요. 지 혼자 빠지면. 야식을 안 먹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두 녀석들의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9시 30분에 누가 온대요. 그냥 수업을 들으러 온다는데 확통이요? 뭐 2라 그러고 그래서 우가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업을 들으러 온대요. 원래 상담이었다는데 그냥 친구가 있다고 수업 듣겠다고. 듣고 결정한대요? 아니요 수업 끝내주는데? 그냥 그냥 다니라고. 훌륭한 친구네요. 그 친구 뭐라도 해줘야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자, 이 두 녀석을 더 할 건데요. B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는 BM의 길이랑 MH의 길이를 뭐 한 거야? 더 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AH의 제곱 더하기 BH는 BM의 더하기 BM과 MH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친구는 AH의 제곱 더하기 HC라고 불리우는 녀석은 MC의 길이에서 MH의 길이를 이번엔 뭐 하냐? 빼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MC의 길이에서 MH의 길이를 뺀 놈의 제곱이야. 그런데 중선 정리 B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가 M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MC라는 애 대신에 뭐를 쓰겠다? BM이라고 쓰겠다. 이제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뚜루룬 더하면요. AH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더하기 2배의 BM 곱하기 MH 더하기 MH의 제곱 더하기 이제 밑에 거 AH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M과 MH를 곱한 거 더하기 MH의 제곱입니다. 이게 요 두 녀석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그럼 남은 거 좀 적어볼까? 남은 걸 다 적어보려고 했더니 2배에 AH의 제곱도 2개가 있고 BM의 제곱도 2개가 있고 MH의 제곱도 2개가 있으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쳐다볼 게 요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직각이다 보니까 MH의 제곱과 AH의 제곱을 더하면 누구의 제곱이 나와야 돼? AM의 제곱이 나와야겠죠? AH의 제곱과 MH의 제곱을 더하면 얘가 바로 AM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마무리입니다. 얘는 누구와 BM의 제곱과 AM의 제곱을 더한 거의 2배와 같다라고 해서 저기 있는 공식이 증명이 되죠. 증명하는 방법 2가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까지면 점과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서 일단 과제는 17페이지까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 상담원 때문에 진도 더 나올 거야. 진도는 더 봅시다. 아까 얘기한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내분점은 뭐를 기억해라? 덧셈을 기억해라. 내분은 뭐다? 덧셈이다.
무게중심은 3개에 대한 평균이고 내분은 덧셈이다. 더한 것분에 엇갈려서 곱한 거를 더할 거다. 자, 그럼 아까 슬쩍 얘기한 외분은 뭐다? 뺄셈이다. 같은 방법이지만 덧셈 대신 뭘 쓰겠다? 뺄셈을 쓰겠다. 이거 잘 가져가서 문제 풀어볼까요? 7번입니다. 자, 내분하는 방법 좀 하겠습니다. 세 점 A, B, C에 대해서 A, B를 2대3으로 내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분 뭐 이용한다고요? 덧셈 이용할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보여줄게. 자, 2대3으로 내분이라고 쓰고 2대3으로 내분하는 이 기본 점을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3,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x 따로 y 따로 구할 거고요. 내분은 뭘 이용한다? 덧셈을 이용한다요. 그럼 x 값은요, 얘랑 얘랑 더하는 2 더하기 3분의 2랑 곱해주고 3이랑 곱해줄 거야. 2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3이랑 얘랑 곱하면 9, 9를 더할 거다. 덧셈 그대로 사용. 이게 내분이야. 덧셈. 컴마. y의 값도 2 더하기 3분의 얘랑 얘랑 곱하는 마이너스 8, 얘랑 얘랑 곱하는 3, 이 둘을 또 뭐 할 거다? 더할 거다. 이게 내분인 거야. 별거 없지. 5분의 5, 5분의 마이너스 5다. 내분점 1,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BC를 3대2로 내분한대. BC, B가 어딨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C가 어딨니? 8,6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3대2로 이번에도 내분한다라고 했어요. 내분은 뭘 이용한다? 덧셈 이용할 거고 엇갈려서 곱할 거야. 그럼 내분하는 점 3 더하기 2분의 얘랑 얘랑 곱했다 24 더하기 얘랑 얘랑 곱했다 마이너스 4 3 더하기 2분의 얘랑 얘랑 곱했다 18 얘랑 얘랑 곱했다 덧셈의 마이너스 8이다. 5분의 20 5분의 12죠. 이 녀석이 그래서 4,2가 내분하는 점이 되시겠다. 이럴 때 뭐를 구하랍니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까요? X의 거리 차이 3, Y의 거리 차이 3, 거리는 3루트 2, 그래서 PQ의 거리는 3루트 2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굳이 이걸 하나 더 푸냐면 선생님 욕심에 내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분도 하고 싶은데 외분은 뺄셈을 이용할 거거든. 우리가 내분은 이야기했어. A랑 B가 존재해서 2대3으로 내분해라고 하면 요 녀석이 2대 이 녀석은 3 이런 거리 차이를 우리는 내분점이라 그래. 그럼 외분점은 A랑 B가 존재할 때 만약에 2대3으로 외분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점이라는 얘는 A와의 거리는 2, B와의 거리는 3 차이가 나는 A, B 밖에 있는 애라는 거야. 그럼 누구랑 더 가까워야 돼? A랑 더 가까워야 돼. 왜냐면 A랑은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식이야. 여기 있어서 한 칸, 두 칸 갈 바에 한 칸, 두 칸, 세 칸 가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게 외분점이야. 이 외분점 P는 A와의 거리를 2, B와의 거리는 3으로 쪼갤 수 있는 밖에 있는 점. 얘를 2대3으로 외분하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3,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하고 2대3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얘는 뺄셈을 사용할 건데 2 빼기 3분의 똑같아. 방법은 엇갈려서 곱하는 얘랑 얘랑 곱하는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곱하는 9를 뺄 거야. 컴마 2 빼기 3분의 얘랑 얘랑 곱하는 마이너스 8 얘랑 얘랑 곱하는 3을 뺄 거야. 이렇게 구하겠다고 한 거야. 단순히
플러스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뿐? 뺄셈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얘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서 외분점은 13, 11이 된다는 거지. 여기가 되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내분을 이렇게 찾아요. 그럼 또 하나 재밌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을 1대 3으로 내분하잖아.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 얘랑 얘가 몇 대 몇일까? 1대 3이겠죠. 얘랑 얘가 1대 3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1대 4라는 거잖아. 닮은 비. 그럼 얘랑 얘도 1대 4니까 얘랑 얘는 1대 3.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 역시 1대 4 나와야 되니까 1대 3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진다. 이건 이미 우리 중학교 때 했었다. 여기 운동중학교 있나? 운동중? 운동중 출신 있나? 없어. 운동중에서 예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중 3학년 문제가 누나 헬이었거든. 그때 뭐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이거 직선 그린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 2대 5일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얘 꼭지점 2라고 줬다고. 얘랑 얘가 2대 5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돼? 2대 5야. 그래서 이 녀석이 원점,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좌표 찾아서 가는 문제가 있었거든. 이미 중학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내분점, 닮은 비 사용해서 분할합니다. x의 값도 1대 3, y의 값도 1대 3. 그 의미야. 그래서 x 따로 2대 3으로 내분했고 y 따로 2대 3으로 내분했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닮은 비로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닮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딱 요 필수 7번만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과제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네, 점 사이의 거리 연습 문제까지 다 해서 오시면 되고요. 난 답지는 안 거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답지는 안 거도 왜냐면 채점도 너네들이 하고 틀린 것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숙제에 대한 질문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채점이 된 결과는 보고 싶고 그게 안 돼 있을 때 난 책이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책 채워서 숙제 해 오시고 그리고 베이직 셀 사셨으면 요 내분 전까지는 미리미리 푸셔야 주말에 내가 검사했을 때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